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 원짜리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기업이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정부 지침과 불법 담합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정부 기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게 왜 불법 가격 담합이냐고요? 바로 이 한마디, 한 기업 대표의 절규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정책에 협조하려는 좋은 뜻이 어떻게 불법 행위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억울함이 뚝뚝 묻어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대가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이 내야 했던 과징금 액수가 우와, 무려 수백억 원입니다. 이건 뭐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말 그대로 과징금 폭탄이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과징금 폭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 혐의, 바로 가격 담합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이걸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좀 어렵게 부르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경쟁사들끼리 몰래 만나서 야, 우리 다 같이 가격 올리자 하고 짜는 거예요. 이건 공정거래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보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세 가지 산업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바로 보험, 은행, 그리고 통신업계인데요. 전혀 다른 분야 같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놀랍게도 아주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회사들 법정에서 다들 똑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니, 저희가 악의적으로 담합한 게 아니고요. 금융감독원 같은 정부기관이 경쟁이 너무 심하니 시장 좀 안정시키라고 행정 지도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지침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에요. 라고 말이죠. 자,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정부 지침을 따랐다는 이 간절한 호소에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결과는요, 아주 냉혹했습니다. 보험사랑 은행사례 둘 다 대법원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기업들끼리 가격을 합의하는 건 명백한 불법 담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권고가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아주 단호한 판결이었어요. 그런데요, 통신장비 사건은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조사가 유통사들의 담합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법원은 일상적인 영업 지원 활동까지 담합교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제조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설령 제조사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유통사들끼리 시장을 나눠먹은 그 행위 자체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못 박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정부 말을 따랐다는데 왜 유죄라는 걸까요? 법원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판단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 마실 거예요. 아니, 정부 말 듣고 했는데 처벌이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행정지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부드럽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도나 조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이름부터 좀 어렵죠? 이거 진짜 쉽게 말하면요, 법이 인정하는 일종의 합법 치트키나 예외 허용 카드 같은 겁니다. 원래는 불법인데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괜찮다고 봐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죄가 되려면 바로 이 희귀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던 겁니다. 와, 이 비율을 보시면요, 이 복잡한 법리가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자,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하게 드세요 라고 조언, 행정지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식당 주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좋아!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있으니 내일부터 샐러드 가격은 무조건 2만 원으로 통일하자! 라고 짜는 것, 담합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의사의 조언과 식당 주인들의 가격 담합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원의 핵심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법에 명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담합해도 괜찮다는 예외 조항, 아까 말한 그 치트키 조항이 없는 한 정부가 그냥 툭 던진 권고는 절대 불법 담합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확고한 입장인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판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실무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행정지도는 방패가 아니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그러라고 해서 이 변명은 안 통합니다. 둘째, 정부가 뭔가를 지시하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혹시 어떤 법률에 근거한 지시인가요? 하고요. 법적 근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건 제일 위험한 행동인데요. 경쟁사랑은 가격이나 원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로 논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부랑 무슨 얘기를 하든 무조건 문서로 남기세요. 공문이나 회의록 같은 거요. 나중에 말로만 들었다는 건 아무 증거가 되지 못하거든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회사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정부의 부드러운 권고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 사이에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어쩌면 여러분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